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14개 정책특위를 순차적으로 가동합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해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임덕의 증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 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또 식품 원료 19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합니다. 6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하락했고 지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이 14개 정책특위를 순차적으로 가동합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해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14개 특위를 먼저 띄어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거대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의료개혁 등 14개 특위를 출범시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당 총선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척이 없는 원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집권 여당 면모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이슈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며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과 다른 점은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꼽으며 특위를 통해 정부와 공조 강화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위를 대거 출범시키는 데에는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며 장외 집회를 병행 중인 야당과의 차별화와 야권의 공세에 대한 방어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임덕의 증거라며 비꼬았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런 중대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전 개발을 중단하는 추세에 어긋난다며 정부 발표의 2060년 이후까지 화석연료 채굴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심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이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맞냐며 레임덕의 증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특검과 탄핵으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또 윤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가 있는지를 언급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정부 때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재설치에 의해 가동할 수 있고 재설치 시 북한군이 바로 식별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어 당장 재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대북 확성기 장비는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먼저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정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어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 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또 식품 원료 19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합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 기타 냉동과일, 과일 주스 등 가공품 8종입니다. 원당, 계란 가공품, 설탕, 커피 생두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 농축액, 버터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측에도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도 천연가스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하락했고 지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PF 부실 사업장 관리 대책과 미국 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8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86.9를 나타냈으며 비수도권은 0.9포인트 오른 82.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지수가 하락을, 지방의 경우 지역별로 지수 변동폭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분양가격 전망 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102.9로 집계됐고 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늘어나겠지만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110.3을 기록,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가공식품 산업대전을 엽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에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쌀 가공식품 산업대전을 열고 49개 쌀 가공식품 업체가 행사에서 국내외 유통업체, 바이어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수쌀 가공품 10개 제품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는 냉동김밥, 떡볶이, 가공밥류 등을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온라인 1:1 매칭 수출 상담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 1,700만 달러, 약 3천억 원으로 처음 2억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 올해 1에서 4월 수출액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 42% 증가했습니다. 한국 라면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이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 약 1,4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수출된 농식품 품목으로 라면을 꼽았습니다. 한국 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고 미국 시장 수출액은 71.4% 늘어났습니다. 라면 외에도 과자류, 음료, 김치 등 수출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대 수출 시장으로 미국이 부상, 1에서 5월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큰 화제를 모으며 인기리에 조명한 TVN 드라마 선제업고 티어 OST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횟수가 만 회에서 3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선제업고 티어의 OST 소나기가 발매 한 달 만에 음원 차트에 진입한 뒤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제업고 티어는 과거로 타임슬립한 고등학생 임소리, 톱스타 류선재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큰 화제를 모으며 지난달 28일 종영했습니다. 또 다른 OST인 유해승의 그랬나봐 역시 5월 3주 주간 차트 76위로 진입해 5월 20일 일간 차트 45위로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고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과 호남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은 작겠습니다. 아침은 서늘하게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더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29도까지 오른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햇살도 강해지면서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오존 농도 또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나빴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북부와 호남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 그리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과 호남 내륙에 소나기가 전망됩니다. 현충일인 목요일에는 제주에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